얼마 전 8월 쇼크에 이어서 어제는 8.19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저에 따라 우리 증시를 그동안 지탱해준 양대 축이죠. 수출과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붕괴되는 게 아닌가 다양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에서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이 연속된 쇼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거든요. 그만큼 미국 증시 아직 건전하다,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8월 쇼크 예. 이게 난 이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비관적인 얘기가 많고 또 한국 증시를 오히려 좀 이렇게 잘 봐라, 유망하다, 코스피 3,000, 3,200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잘 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텀 랠리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톰리가 오늘 시원하게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이게 홍영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한국계 이사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배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2030년에 S&P가 지금 한 5,000대죠. 예. 근데 이것이 3배가 돼서 15,000대까지가 될 것이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사실은 그 3년 전에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이 예. 사실 다우존스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5만 선을 돌파할 것이다 예. 하는데 지금 4만 선 돌파하니까 사실은 이 대목이 미국 증시의 지금의 상황을 만나트보다도 미국 증시의 상황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자, 3대 지수 8월 쇼크가 발생하긴 했지만 사실 비관론과 달리 3대 10가 5거래 연속 상승했죠. 계속해서. 예. 그다음에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8거래 연속 그렇죠. 올해 들어서 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역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뭐 컨벤션 효과든 아니면 지속 가능한 효과든 기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미 증시는 공교롭게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 제가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색채를 트럼프가 갖고 있다면 월가에서는 당연히 트럼프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월가의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예. 월가의 분위기는 사실 지금은 해리스를 원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막이 빨리 가긴 했습니다는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예. 많은 사람이 트럼프의 트레이드를 얘기했습니다. 대선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1차 에너지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는 오늘 이렇게 나스닥 제가 8거래 연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막을 좀 전자모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트레이드의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받을 거 보이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AI, 지금 엔비디아 상당히 사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이고 3대 지수 중에서는 역시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해리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자진 사퇴 이후에 해리스가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미 후보가 된 상태에서 보면 얼마 시간이 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부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컨벤션 역할을 하는데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첫날에 나오죠. 예. 그다음에 둘째 날에 오바마 전 대통령 나오죠. 마지막에 클린턴 전 예. 대통령 나오죠. 물론 이제 힐러리 클린턴도 첫날에 나와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전당대회에 정말로 전당대회 성격을 올바르게 찾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공화당 전대회는 트럼프 동무대였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 안 나오겠죠. 뭐 제이드 벤스 전 부통령 예. 임명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임명했으니까 트럼프 동무대가 됐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부각시켜야 된다. 내가 부각시켜야 된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텀 랠리가 된다. 근데
한국 증시는 일부에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 대신해서 사실 한국 증시가 유망하다 하는데 자 어제 함께 보면 과연 어제의 모습을 보면 일부에서 코스피가 3,000, 일부 대학 교수께서 3,200 빅테크 대신해서 한국 주식을 사야 된다. 한국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 된다. 어제 SK하이닉스 기아차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모습에서 시청자분의 이렇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상황을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20원 이상 급락했었죠. 이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네, 외환시장에 아마 우리나라의 시장 참여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제가 종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고 음. 이렇게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3원, 하루에 23원 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길게 보면 올해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피벗 기대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4월 중순 때에는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한때는 1,44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더라도 1,350원 이상의 고환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수출도 되고 외국인의 국내 자금에서 대형주를 사게 됐던 배경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 자본 한국의 투자자들이 밖으로 이탈되는 속에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을 바쳤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되느냐? 어제 미국 증시도 좋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별한 재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 떨어지는 배경이 됐거든요. 예. 환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냐? 어제 환율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 좀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가 절상되는 거죠. 예. 수출이 부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한국 경제 역성장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느냐. 어제 미국 자본 이탈됐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자막에 돌아가겠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급락해서 예. 모두가 한국 경제의 성장이든 증시든 축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하루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23원 하루에 떨어진 거죠. 과거 보면 23원은 연간으로 변동폭에 예, 해당되는데 하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급락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을 중시적인 측면에서는 8호 쇼크에 이어서 외환시장에서는 8.19 쇼크다 이렇게 비유한다. 예. 경제주의 대응을 못하고 환율이 급락하면 쇼크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게 주가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황 자체는 뭐 초기 단계라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이 현상 자체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대형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뭐든지 대책은 초기에 대책해야 됩니다. 음. 나중에 불거지고 나서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3원 정도 떨어진 데 있어서는 정책 당국이 어제 보여준 태도 보면 굉장히 안연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초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정태훈 이렇게 정책시장 성태훈 정책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이창용 하는 총재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부총리도 포함해서 이게 얼만큼 심각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문제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으로 돌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마이너스 2분기에 0.2%도 그나마 수질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수 굉장히 부진하죠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0.2%도 수출이 있겠습니다. 예. 그게 왜 수질이 괜찮느냐? 1,350원 이상의 환율 수준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제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입장에서는 지금의 환율이 어제의 급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때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지금 대부분 예측 기관이 지용하는 것처럼 2% 중반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시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 자, 한국 경제가 역성장 우려된다면 외국인 자금은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가 절상되면 그동안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를 바쳤던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자본들이 가장 주력하는 게 예. 주력 업종의 수출이거든요. 주력 업종이 수출이 부진하다면 외국인 자금이 가장 주목해서 그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8.19 쇼크의 심각성은 한국 경제 성장률 측면뿐이 아니라 한국 증시적인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짚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내외 요인들을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더라도 예. 이렇게 뭐 국내 증권사의 그 무슨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었는데 엔트리 예. 자금 청산과 비슷한 시각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제의 경제 주체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일반 사람들이 더 이렇게 현명하시거든요. 당혹스러운 것은 자 일단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예. 미국 경제가 아주 침체가 된다.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예. 원화 가치가 되겠습니다는 미국 경제 문제에서는 침체 우려가 너무 가민했다 하는 시각들이 지금 속속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4거래 연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가장 그 실업률이 미국 경제 침체에 빌미를 대고 과잉 대응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이게 주간 실업 정국가스가 계속해서 이전석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서 예. 미 고용 시장에 나타났던 머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경기 침체에 또 하나 우려가 되었던 것이 PMI 지표죠. 예. 근데 서비스 PMI 지수가 50을 넘었죠.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지수를 이렇게 종합적인 산출해서 이렇게 보면 미 산업의 전체적인 PMI 지수는 50을 넘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기관들의 시각도 사실은 올해 성장률이 상저하고 내지는 상반기 수는 최초는 유지한다. 그리고 2분기에 사실 애틀랜타 GDP 내역가 오락가락하죠. 2.9에서 2.4에서 2%지만 그렇죠. 2%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보면 1.7%니까 이보다 높죠. 예. 오크의 법칙상 GDP 갭상으로 보면 플러스 0.3%인데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 갭. 그래서 미국 경제에 침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세되고 경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 요인은 분명히 아니다.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침체 우려가 주저들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페드가 B컷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네, 올해 연초부터 사실 미국의 금리가 두 차례 내려질 것이다. 이 방송을 통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점이 9월이든 11월이든 12월 마지막 케이스는 보통 금리 인하 같은 변경을 안 합니다. 다음 날 다음에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도 우리 캐스터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홍영크랑 전해줬습니다는 점진적으로 금리는 9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0.5% B컷의 단행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은행들도 좀 페드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달라. 예. 그리고 페드 인사들도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이지만 0.5% B컷의 단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은 연초부터 얘기가 됐던 시각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어제 23원 급락했다고 해서 9월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만약에 0.5% 금리가 B컷이 단행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인이라면 이제 인상이 되더라도 연초부터 한국 경제를 통해서 두 차례 그것도 시기가 9월, 11월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오히려 증권사에 어제 이렇게 그 내놓은 페이퍼보다도 경제 주들이 더 현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0.5% 인하해 가지고 원달러 여러 제 급락했다. 이 얘기는 전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보십시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0.5% 미컷을 베이비 스텝 내지는 노멀 스텝을 단행해야 된다는 시각은 일반적이죠. 예. 근데 왜 다른 은행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미국의 페드 인사들도 B컷 인사라든가 인하라든가 임시해서 B컷을 단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일까? 물가 완전히 잡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0.5%포인트 내린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 안정화지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2년 이상 동안 경제 주체들이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만큼 페드 해지론만큼 금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과민한 상황에서 B컷을 단행한다. B컷을 단행 인플레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3일 날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이제 22일부터 시작합니다는 23일 날 파월이 얘기가 이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다른 쪽 요인이 개재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 같고 중국 쪽 요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중 간의 마찰 사실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자료를 못 준비했습니다는 예. 사실 국제면에 중개서 수출원 물량이 미국의 하역장에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들 좀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자 국제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미중 간 마찰입니다. 예. 중개 수출해도 계약상도라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중 적자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70% 고관세를 물겠다. 근데 해리스는 더 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더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중개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입품에 대해서 100%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네. 뭐냐? 결국 중개 수출원 물량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의 하역장에서 아주 크게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면 저거 물동량 수출하고 나서도 해관 총서에서는 수출했다고 나와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9%대는 게 그거거든요. 예. 수출 통계에서 잘 나갔으니까. 수출에서 보면 중개 성장률 높이는 쪽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출이 됐느냐 하면 미국의 하역장에서 지금 그렇죠. 왕창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개 성장률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수출이 안 됐으니까. 예. 안 됐으니까. 그만큼 지금과 같은 심각한 요인이다. 그러면 시진핑이 극단적으로 대응해야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관세,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위안화 절하로 대응해야죠. 위안화 절하인데 위안화 절하와 원화 절하의 상관계수가 0.6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를 비롯해서 대중 마찰이 심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률을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급락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함께 일본 쪽 상황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아베파가 부활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사실 달러 약세 부분에 있어서는 엔케리랑 청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일본 측 문제에서는 사실 반대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금리 인상을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모테기와 간사장과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결국은 외형사업은 우에다가 사실 7월 31일 날 일본 7월 회의에서 받아들인 적 합니다는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이 잘못돼 있다 하는 시각과 함께 기시다가 그 이전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통일교 자금 문제, 비자금 문제, 아들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권력력이 강한 기시다 총리가 9월 말에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누차에 맞습니다는 9기 법칙에 시달려 있는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 집권당 자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금리 인상을 이렇게 주장했던 측면에서 보면 연임을 포기했다. 지금 9월 말에 지금 사실 일본의 중요한 선거 총선이 있는데요. 선거인데 지금의 이렇게 후보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선거되면 아베의 누가 다음에 총리는 누가 돼야 된다 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총선 전에 사전에 후보에 이렇게 가닥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13명이 나왔습니다.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향후에 일본의 총선 전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기시다 총리 금리 인상하면 모테기
대부분 약화된 상태에서 아베파가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일본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만치 않게 제기된 거다. 그래서 고노다라라는 사람이 아베 정부의 외부상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치계에서는 지금 아베파가 부활하지 않겠느냐. 아베파는 엔저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일본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빅마우스가 우에다가 아니라 사실을 여기 우찌다라는 표를 쓰는 시니치, 우찌다 시니치인가요? 부총재입니다. 부총재입니다. 이거는 친아베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역학관계로 보시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엔화가 강세해서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쪽이 일본 측 요인도 많이 누르고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도 아니고 금리 인하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어제 왜 그렇게 급락한 겁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던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나온 거 보면 일반 시청자분이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뭐 잭슨 홀로트의 피번 얘기, 그 다음에 9월달에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그 요인보다도 지금까지 짚어주는 것처럼 다른 쪽에 국내 외환시장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증시도 8월 쇼크가 발생했었던 측면에서는 국내 요인들이 더 컸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쇼크 때 시스메트릭 코릴레이션 해서 이건 서울대학교 안동현 교수는 비대칭적 조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비대칭적 조화가 뭘까 하는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겪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국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한번 그때 기억나죠? 그렇죠. 미국 주가가 예. 나스닥이 한 5% 떨어질 때 한국은 배 이상 해서 10% 이상 아주 쇼크가 발생했죠. 예.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뭐 다 걸렸죠. 근데 지금 주가가 미국의 증시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8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오르지 못하죠. 어제 미국의 아침 주가가 올랐는데 한국 주가는 21% 떨어졌습니다.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아차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미국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쪽이 시스메트릭 코릴레이션, 비대칭적 조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외환시장은 어떨까? 외환시장을 보면 외환시장은 프로 시스메트릭 코릴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원달러이 더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더 강세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자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는 원달러이 더 올라가는 원화가 더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환율이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이런 여기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 내부 요인이 그렇다. 내부 요인이 그렇다. 미국의 금리 인하 9월 달에 연초부터 얘기했던 시각입니다. 왜 걷다가 다 들이댑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또 증시시장에서 완충 역할이 없다. 한국 투자자들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전부 미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외환시장의 모습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원화의 지위가 너무 약합니다. 원화의 지위가 뭐냐? MSCI 지수 지금 포트폴리오가 신흥국 지수입니다. 예.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채권 지수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가 상시적인 사실 그 아이를 활동도 안 합니다. 정치권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내부의 문제가 그렇다. 자꾸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을 자꾸 외부 요인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 국제증권사업체 보고서 보십시오. 자꾸 P번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내부 요인이 있다 그랬다. 그래서 예. 지금 측면에서는 MSCI 지수 같은 거, 그다음에 9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계 채권 지수는 선진국에 들어가고, 금투세 폐지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야지 외환시장도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절의 앞뒤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요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적 측면에서도 9월에 부동산 가격만 해서 이번에 또 금리를 동결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고 외환시장에서 언제 부동산입니까?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도 단행하지 않고 이번엔 부동산 가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미기 9월달 금리 인하하면 일시적으로 뭐냐 금리차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2%포인트가 1.5%포인트, 1.75라든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리 대응해야죠. 미리 선제적으로 신호금 미리 대응하지 않습니까? 9월이라도 내일 모레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를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MZ 세대 소상공인 부동산 PF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좀 금리를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